25년 동안 수백만 명을 위로했지만 정작 자신의 이름은 단 한 번도 불리지 않았던 여자가 있었습니다. 그녀가 쓴 대본으로 DJ는 스타가 되었고 그녀가 만든 사연으로 청취자들은 울고 웃었습니다. 하지만 마지막 생방송이 끝난 날 그녀에게 남은 것은 조용히 나가달라는 통보 한 장뿐이었습니다. 그리고 20년 전 스승이 남긴 카세트 테이프 한 상자. 언젠가 내가 정말 힘들어질 때 이걸 잘 써먹어라. 재생 버튼을 누르는 순간 그녀는 알게 되었습니다. 자신이 평생 만들어온 방송 뒤에 숨겨진 진실을, 그리고 그 진실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침묵시켜 왔는지를. 이것은 마이크가 꺼진 후에야 진짜 목소리를 찾은 한 여자의 이야기입니다. 좋아요, 구독, 댓글 감사합니다. 서울 상암동. 가을비가 내리는 밤, MBS 방송국 8층 라디오 스튜디오에 불이 켜져 있었습니다. 민도훈의 한밤의 위로 시작합니다. 스피커에서 부드러운 목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민도훈, 40살. 10년 넘게 밤 시간대 최고 시청률을 기록해온 국민 DJ였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따뜻했고 그의 멘트는 정확했으며 그의 위로는 진심처럼 들렸습니다. 하지만 방송 부스 밖 작가실에 앉아있던 한서윤은 그 목소리를 들으며 무표정한 얼굴로 모니터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한서윤, 45세. 25년 동안 이 프로그램의 작가였습니다. 그녀의 책상 위에는 빼곡하게 적힌 대본이 놓여 있었습니다. 오늘 도훈이 읽을 모든 멘트, 소개할 모든 사연, 던질 모든 질문. 그 모든 것이 서윤의 손에서 나왔습니다. 오늘 소개할 사연은 경기도에 사시는 청취자님이 보내주셨습니다. 저는 30년 동안 한 직장을 다녔습니다. 하지만 오늘 퇴직 통보를 받았습니다. 도훈의 목소리가 사연을 읽어 내려갔습니다. 서윤이 쓴 사연이었습니다. 아니, 정확히는 서윤이 수십 개의 청취자 메일을 종합해서 재구성한 사연이었지요. 퇴직이 끝이 아닙니다. 오히려 새로운 시작일 수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 오늘 하루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도훈의 멘트가 끝나고 음악이 흘렀습니다. 서윤이 선곡한 곡이었습니다. 방송이 끝났습니다. 도훈은 부스에서 나와 헤드셋을 벗으며 서윤을 지나쳤습니다. 눈도 마주치지 않았습니다. 그저 수고라는 한마디만 던지고 복도로 사라졌습니다. 서윤은 그 뒷모습을 바라보다가 천천히 컴퓨터를 끄기 시작했습니다. 오늘이 마지막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작가실 문이 열렸습니다. 국장이 들어왔습니다. 50대 후반의 남자 박재훈이었습니다. 그는 서윤의 책상 앞에 서서 팔짱을 꼈습니다. 서윤 씨. 네, 국장님. 편성 개편 회의 결과 나왔어. 서윤은 고개를 들었습니다. 이미 알고 있는 내용이었지만 직접 듣는 것은 달랐습니다. 밤 라디오는 이제 유튜브 생중계 형식으로 바뀔 거야. 젊은 감각이 필요해. 그래서 저는 교체되는 거죠. 서윤의 목소리는 담담했습니다. 재훈은 잠시 머뭇거렸습니다. 미안하게 됐어. 근데 이해해줘. 요즘 세상이 얼마나 빨리 변하는데. 25년이면 충분히 했잖아. 충분히 했다는 게 무슨 뜻이죠? 그 나이에 새로운 거 배우기도 힘들고 젊은 애들하고 호흡 맞추기도 어렵잖아. 차라리 이번에 정리하는 게 제 나이가 문제였습니까?
서윤이 물었습니다. 재우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퇴직금은 규정대로 나갈 거고 추천서도 써줄게. 다른데 알아보면 되지. 25년 동안 이 프로그램을 만들었는데 마지막 인사도 없이 이렇게 끝나는 건가요? 서윤 씨, 감정적으로 받아들이지 마. 이게 현실이야. 재우는 더 이상 말하지 않고 나갔습니다. 서윤은 혼자 남았습니다. 작가실은 조용했습니다. 25년 동안 거의 매일 밤을 보낸 이 공간. 책장에는 그녀가 모아온 자료들이 가득했고 벽에는 청취자들이 보낸 손편지가 붙어 있었습니다. 한서윤 작가님, 덕분에 힘든 시기를 이겨냈습니다. 선생님의 글이 저를 살렸습니다. 하지만 그 어디에도 서윤의 이름이 크게 쓰인 것은 없었습니다. 모든 영광은 DJ가 가져갔습니다. 서윤은 가방을 챙기기 시작했습니다. 개인 물건들을 하나씩 박스에 담았습니다. 25년의 흔적을 정리하는 데는 1시간이면 충분했습니다. 복도를 나서는데 젊은 여자와 마주쳤습니다. 차다인 29살의 후배 작가였습니다. 선배님, 다인아, 저 들었어요. 정말 죄송해요. 다인의 표정은 미안해 보였습니다. 하지만 어딘가 어색했습니다. 서윤은 그 어색함의 정체를 아직 몰랐습니다. 괜찮아. 넌 열심히 해. 네. 열심히 할게요. 다인은 고개를 숙이고 지나갔습니다. 서윤은 엘리베이터를 탔습니다. 1층으로 내려가는 동안 거울에 비친 자신의 얼굴을 보았습니다. 48. 처음 이 방송국에 들어왔을 때는 23이었습니다. 25년. 엘리베이터 문이 열렸습니다. 로비는 어두웠습니다. 밤 11시가 넘은 시간이었으니까요. 서윤은 밖으로 나왔습니다. 가을비가 여전히 내리고 있었습니다. 우산이 없었지만 괜찮았습니다. 비를 맞으며 걷고 싶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서윤은 방송국으로 다시 돌아왔습니다. 남겨둔 물건을 챙기러 온 것이었습니다. 작가실은 텅 비어 있었습니다. 서윤은 책상 서랍을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오래된 메모들, 사용하던 필기구들, 청취자들의 편지들. 그때 복사기에서 삐소리가 났습니다. 누군가 인쇄를 하다 만 것 같았습니다. 서윤은 복사기로 갔습니다. 배출구에 서류 몇 장이 남아 있었습니다. 무심코 집어든 순간 그녀는 숨이 멎었습니다. 민도훈의 한밤 뉴 웨이브 신규 기획안. 표지였습니다. 서윤은 서류를 넘겼습니다. 기획의도, 기존 힐링 중심의 올드한 포맷에서 벗어나 MZ세대가 공감할 수 있는 인터랙티브 콘텐츠로 전환. 기존 작가 한서윤은 20년 이상 같은 방식의 작업을 해왔으며 독자적인 색을 만들기 어려운 관계로 교체 필요. 서윤의 손이 떨렸습니다. 그녀는 계속 읽어 내려갔습니다. 신규 콘텐츠 포맷 섹션이 나왔습니다. 청취자 실시간 영상 연결 고민 상담 라이브, 투표, 세대별 갈등 토론 코너, 숨겨진 이야기 공개 특집. 서윤은 눈을 의심했습니다. 이 아이템들 모두 자신이 지난 몇 년 동안 회의 때마다 조심스럽게 제안했던 것들이었습니다. 요즘 시대에 맞지 않는다. 너무 실험적이다라며 번번이 묵살당했던 기획들. 그런데 지금 이 기획서에는 그대로 담겨 있었습니다. 심지어 세부 아이템까지 그녀가 준비했던 것과 똑같았습니다. 기획, 차다인 작가, 총괄 민도훈,
서윤은 기획서를 다시 처음부터 읽었습니다. 분명했습니다. 이것은 자신의 아이디어였습니다. 그녀는 휴대폰을 꺼내 사진을 찍었습니다. 모든 페이지를 빠짐없이 그리고 프린터에서 복사했습니다. 증거를 남겨야 했습니다. 복사가 끝나자마자 복도에서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서윤은 재빨리 원본을 프린터에 두고 복사본을 가방에 넣었습니다. 문이 열렸습니다. 차다인이었습니다. 선배님, 아직 계셨어요? 짐 좀 챙기러 왔어. 아, 네. 다인은 뭔가 불안한 표정이었습니다. 시선이 프린터로 향했습니다. 혹시 프린터 쓰셨어요? 아니, 왜? 아, 제가 출력하다 만 게 있어서요. 다인은 복사기로 가서 서류를 집어들었습니다. 기획서였습니다. 그녀는 재빨리 파일에 넣고 서윤을 보았습니다. 선배님, 정말 죄송해요. 제가 어떻게 할 수 없는 상황이었어요. 무슨 말이야? 그냥 선배님이 나가시게 돼서요. 저도 놀랐어요. 서윤은 다인을 똑바로 바라보았습니다. 다인아, 그 기획서 내가 봤어. 다인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저기 나온 아이템들, 내가 몇 년 전부터 제안했던 거 아니야? 그게 내가 회의록 정리하면서 다 알고 있었잖아. 내가 얼마나 준비했는지. 다인은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선배님, 저도 살아남아야 했어요. 국장님이랑 도훈 선배가 새 기획 요구했고, 저는 그냥 내 아이디어를 가져간 거지. 아이디어는 원래 주인이 없잖아요. 회의에서 나온 거고, 누가 실행하느냐가 중요한 거고. 서윤은 웃었습니다. 비웃음이었습니다. 그래, 내 말이 맞아. 아이디어는 주인이 없지. 하지만 사람은 있어. 그걸 준비한 사람, 밤새워 자료 모은 사람, 실패할까봐 떨면서 제안한 사람, 선배님. 됐어. 이제 상관없어. 서윤은 가방을 들고 나갔습니다. 다인은 그 자리에 서서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복도를 걷는데 저 멀리서 민도훈이 보였습니다. 서윤은 그에게 다가갔습니다. 도훈 씨, 서윤 씨 아직 있었어? 물어볼 게 있어요. 새 기획, 아이템 어디서 났어요? 도훈은 잠시 머뭇거렸습니다. 그게 다인이가 준비한 거지. 제 아이디어예요. 몇 년 전부터 제안했던 거. 아이템이 뭐 그렇게 거창해? 다 비슷비슷한 거지. 힐링이든 토론이든 라디오 포맷은 정해져 있잖아. 도훈 씨도 알잖아요. 제가 얼마나 준비했는지. 도훈은 짜증이 난다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서윤 씨, 이해해. 방송은 계속 돌아가야 하고 우리는 살아남아야 해. 내가 나가는 건 미안하지만 그렇다고 프로그램까지 멈출 수는 없잖아. 그래서 제 아이디어를 쓰는 건 괜찮다? 아이디어 내 거 맞아. 인정해. 근데 그게 뭐 어때? 방송국에서 일하면서 아이디어 내 거라고 주장할 수 있어? 다 회사 거지. 서윤은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도훈은 그녀를 지나쳐 갔습니다. 서윤은 그 자리에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25년. 그녀가 바친 시간. 그녀가 쏟은 열정. 그녀가 만든 콘텐츠. 모두 사라졌습니다. 아니, 누군가 가져갔습니다. 일주일 후 서윤은 인사팀으로 호출되었습니다. 인사팀장이 서류를 내밀었습니다. 퇴직 위로금 관련 서류입니다. 서명하시면 절차 진행하겠습니다.
서유는 서류를 받았습니다. 예상했던 금액보다 조금 많았습니다. 위로금이 생각보다 많네요. 네, 25년 근속이시니까요. 그리고 팀장은 다른 서류를 하나 더 꺼냈습니다. 이것도 함께 서명 부탁드립니다. 비밀유지 서약서. 서유는 서류를 펼쳤습니다. 퇴직자 한서유는 재직 기간 동안 알게 된 회사의 모든 정보 및 업무 관련 사항에 대해 일체 외부에 공개하지 않으며 이를 위반할 시 법적 책임을 진다. 특히 프로그램 제작 과정, 내부 인사, 관련 사건 등에 대해 어떠한 형태로든 발언, 게시, 출판하지 않는다. 서유는 천천히 읽어 내려갔습니다. 이거 일반적인 비밀유지 서약치고는 범위가 너무 넓지 않나요? 원래 이렇습니다. 방송국 특성상 민감한 정보가 많아서요. 프로그램 제작 과정도 발언하면 안 된다는 건 구체적으로 뭘 의미하는 건가요? 팀장은 잠시 망설이다 말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요즘 퇴직자들이 SNS나 유튜브에 폭로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런 거 방지하려는 거예요. 폭로할 게 있다는 건가요? 그런 뜻이 아니라 그냥 예방 차원이에요. 서유는 서류를 다시 보았습니다. 뭔가 이상했습니다. 만약 제가 서명 안 하면요? 팀장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그럼 위로금 지급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위로금이랑 비밀유지가 무슨 상관이에요? 회사 정책입니다. 우리가 도와줄 만큼은 도와주는 거예요. 근데 이 판에서 계속 일하고 싶으시면 조용히 나가주시는 게 좋을 거예요. 협박이었습니다. 노골적이지는 않았지만 분명한 협박이었습니다. 서유는 서류를 내려놓았습니다. 생각 좀 해볼게요. 언제까지 답 주실 수 있으세요? 일주일 주세요. 팀장은 못마땅한 표정이었지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서유는 인사팀을 나왔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 그녀는 생각했습니다. 왜 이렇게까지 하는 걸까? 내가 뭘 알고 있다고? 그때 문득 떠올랐습니다. 20년 전 스승처럼 따르던 PD가 퇴직하던 날, 그는 서윤에게 카세트 테이프가 가득 든 상자를 건넸습니다. 언젠가 내가 정말 힘들어질 때 이걸 잘 써먹어라. 하지만 조심해. 이 안에는 이 방송국이 제일 감추고 싶어 하는 것들이 담겨 있으니까. 당시 서유는 그 말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냥 오래된 방송 자료 정도로 생각하고 집 창고에 보관해뒀었죠. 하지만 지금 그 상자가 떠올랐습니다. 집에 도착한 서유는 창고를 뒤졌습니다. 먼지 쌓인 박스들 사이에서 낡은 나무 상자를 찾아냈습니다. 상자를 열었습니다. 안에는 수십 개의 카세트 테이프가 가지런히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각 테이프에는 라벨이 붙어 있었습니다. 1999년 3월 15일 조작된 사연. 2001년 7월 22일 후원금 횡령 의혹. 2004년 10월 21일 광고주 압력, 잘린 인터뷰. 2007년 12월 31일 국장과 진행자의 거래. 2010년 5월 3일 선거 개입 의혹. 서유는 손이 떨렸습니다. 이것들이 뭐지? 그녀는 테이프 하나를 꺼냈습니다. 가장 오래된 것, 1999년 것이었습니다. 집에 오래된 카세트 플레이어가 있었습니다. 먼지를 닦고 전원을 켰습니다. 테이프를 넣었습니다. 하지만 재생 버튼을 누르지 못했습니다. 이걸 들으면 돌아갈 수 없을지도 몰라.
서윤은 그날 밤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테이프 상자는 거실 탁자 위에 놓여 있었습니다. 판도라의 상자처럼. 한 달이 지났습니다. 서윤은 비밀유지 서약서에 서명하지 않았습니다. 당연히 위로금도 받지 못했습니다. 그녀는 작은 원룸에서 더 작은 옥탑방으로 이사했습니다. 서울 변두리 오래된 주택의 옥상이었습니다. 월세는 저렴했지만 여름엔 덥고 겨울엔 추웠습니다. 서윤은 방송국에서 챙겨 나온 몇 가지 장비를 옥탑방 책상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낡은 콘덴서 마이크, 중고로 산 노트북, 그리고 20년 된 카세트 플레이어. 창문 너머로는 서울 야경이 보였습니다. 멀리 방송국 건물도 보였지요. 불이 환하게 켜진 그 건물을 보며 서윤은 생각했습니다. 저기서는 여전히 방송이 나가고 있겠지. 내가 없어도. 서윤은 노트북을 켰습니다. 팟캐스트 플랫폼을 검색했습니다. 회원가입을 하고 채널을 만들었습니다. 채널 이름을 고민했습니다. 뭐라고 하지? 한참을 망설이다 입력했습니다. 오늘 당신의 마지막 밤이 아니라면. 그리고 첫 번째 에피소드 제목을 적었습니다. 48배 해고된 라디오 작가의 고백. 녹음을 시작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25년 동안 라디오 작가로 일했습니다. 여러분이 사랑했던 밤 프로그램 그 뒤에서 대본을 쓰고 사연을 정리하고 멘트를 만들었습니다. 서윤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하지만 어느 날 저는 해고됐습니다. 나이가 많다고, 새로운 것을 못 따라간다고. 그리고 제가 몇 년 동안 준비한 아이디어는 다른 사람의 이름으로 방송되고 있습니다. 그녀는 숨을 고르고 계속했습니다. 이 방송은 위로를 주기 위한 게 아닙니다. 오히려 불편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들어주세요. 우리가 사랑했던 그 목소리들 뒤에 숨겨진 이야기를요. 첫 번째 에피소드는 30분 분량이었습니다. 업로드를 눌렀습니다. 조회수 0, 구독자 0. 서윤은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예상했던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계속했습니다. 이틀에 한 번씩 에피소드를 올렸습니다. 48배 다시 시작하는 법. 아이디어를 빼앗겼을 때 해야 할 말들. 침묵을 강요받았던 순간들.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구독자가 생겼습니다. 10명. 댓글이 달렸습니다. 혹시 MBS 한밤의 위로 작가님 아니세요? 서윤은 댓글을 보고 놀랐습니다. 이름을 밝히지 않았는데 알아보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맞다면 정말 팬이었습니다. 그 프로그램 덕분에 힘든 시기를 버텼어요. 서윤은 답글을 달았습니다. 맞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날부터 댓글이 늘기 시작했습니다. 역시 작가님이셨구나. 목소리로 알아봤어요. 작가님이 나가시고 나서 프로그램 재미 없어졌어요. 응원합니다. 구독했습니다. 한 달이 지나자 구독자가 1000명이 되었습니다. 서윤은 처음으로 후원 기능을 활성화했습니다. 부담스러웠지만 생활비가 필요했습니다. 첫 후원이 들어왔습니다. 5,000원. 메시지가 함께 왔습니다. 작은 금액이지만 응원합니다. 작가님의 진짜 목소리를 들을 수 있어서 감사해요. 서윤은 눈물이 났습니다. 25년 동안 수백만 명의 청취자를 위해 글을 썼지만 정작 자신에게 직접 감사 인사를 받은 적은 거의 없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단 1000명의 구독자가
그녀를 알아봐주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밤 서윤은 결심했습니다. 카세트 테이프를 재생하기로. 그녀는 가장 오래된 테이프를 꺼냈습니다. 1999년 3월 15일 조작된 사연. 플레이어에 넣고 재생 버튼을 눌렀습니다. 잡음이 들렸습니다. 그리고 목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남자 목소리였습니다. 서윤의 스승이었던 PD, 고 이진우의 목소리였습니다. 1999년 3월 15일. 오늘 방송된 기적의 사연에 대해 기록을 남긴다. 서윤은 숨을 죽이고 들었습니다. 방송에서는 가난한 청년이 심장 수술비를 마련하지 못해 고통받다가 청취자들의 후원으로 기적적으로 수술에 성공했다는 사연이 소개됐다. 하지만 이 사연은 조작됐다. 서윤의 눈이 커졌습니다. 실제로는 해신생명 보험사가 광고를 조건으로 제작한 홍보 콘텐츠였다. 등장한 청년은 실제 환자가 아니라 보험사 직원의 조카였고 수술은 이미 받은 상태였다. 청취자들이 보낸 후원금은 실제로 다른 환자에게 전달됐지만 방송에서 말한 기적의 청년은 존재하지 않았다. 이진우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나는 이 사실을 알고 있었지만 막지 못했다. 국장과 광고팀의 압력이 있었고 시청률이 필요했다. 우리 모두가 공범이었다. 테이프가 멈췄습니다. 서윤은 손으로 입을 막았습니다. 기적의 사연. 그 코너는 당시 엄청난 화제였습니다. 신문에도 났고 청취자들은 감동의 눈물을 흘렸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조작이었다니. 서윤은 다른 테이프를 꺼냈습니다. 2004년 10월 21일 광고주 압력 잘린 인터뷰. 재생했습니다. 이번에는 인터뷰 녹음이었습니다. 저는 대희 자동차 하청 공장에서 일했습니다. 산업재해로 손가락 3개를 잃었지만 회사는 책임지지 않았습니다. 노동자의 목소리였습니다. 절박했습니다. 저희처럼 다친 사람이 수십 명입니다. 하지만 모두 입을 다물고 있습니다. 해고당할까봐, 보복당할까봐. 인터뷰는 20분 정도 이어졌습니다. 그리고 이진우 PD의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이 인터뷰는 방송되지 못했다. 디그츠 자동차가 우리 방송국의 최대 광고주였기 때문이다. 광고팀장이 직접 찾아와 방송하면 광고 끊는다고 협박했고 국장은 인터뷰를 폐기하라고 지시했다. 나는 그 노동자에게 전화했다. 죄송합니다. 방송 못합니다라고 말할 수밖에 없었다. 그는 울었다. 나도 울었다. 하지만 방송은 나가지 않았다. 서윤은 테이프를 멈추고 한참을 앉아 있었습니다. 그녀는 다른 테이프들을 하나씩 재생했습니다. 2007.12 30일 국장과 진행자의 거래. 이 테이프에는 전화통화 녹음이 담겨 있었습니다. 도훈 씨, 내년부터 메인 DJ 맡아주게. 국장 박재훈의 목소리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국장님. 근데 조건이 있습니까? 그때는 젊었던 민도훈의 목소리였습니다. 내 말 잘 들으면 돼. 프로그램 방향, 게스트 섭외, 사연 선정. 내가 하자는 대로 하는 거야. 알겠지? 알겠습니다. 그리고 문제 있는 작가들 있으면 알려줘. 조용히 정리할 테니까. 네. 테이프가 끝났습니다. 서윤은 이제 이해했습니다. 왜 도훈이 갑자기 변했는지, 왜 프로그램이 점점 상업적으로 변했는지.
왜 자신 같은 작가들이 하나씩 잘려나갔는지 모든 것이 거래였습니다. 2010년 5월 3일 선거 개입 의혹 마지막 테이프였습니다. 이 안에는 당시 지방선거 기간 중 방송된 시민 인터뷰 코너의 원본 녹음이 있었습니다. 방송에서는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보낸 의견이라고 했지만 실제로는 특정 후보 캠프에서 작성한 대본을 시민들이 읽은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거래를 중재한 사람은 국장이었습니다. 서윤은 모든 테이프를 다 들었습니다. 새벽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녀는 노트북을 켰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에피소드 제목을 입력했습니다. 라디오 작가의 고백 우리가 만든 거짓말들. 녹음을 시작했습니다. 오늘은 여러분이 충격받으실 수도 있는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서윤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확고했습니다. 한때 밤 라디오를 만들었던 사람의 고백입니다. 익명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실명은 말하지 않겠습니다. 실명은 말하지 않겠습니다. 하지만 진실은 말하겠습니다. 그녀는 1999년 조작된 사연부터 시작해서 광고주 압력, 잘려나간 인터뷰, 정치 개입까지 하나씩 이야기했습니다. 물론 직접적인 이름은 거론하지 않았습니다. 어떤 방송국, 어떤 프로그램이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하지만 듣는 사람들은 알 수 있었습니다. 에피소드를 업로드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서윤은 휴대폰 알림 소리에 잠에서 깼습니다. 댓글이 폭주하고 있었습니다. 이거 MBS 한밤의 위로 프로그램 얘기 맞죠? 진짜예요? 그 사연이 조작이었다고요? 충격. 제가 후원금까지 보냈는데 증거 있으세요? 서윤은 댓글들을 보며 손이 떨렸습니다. 구독자가 급증하고 있었습니다. 5,000명, 1만 명, 2만 명, 일주일 만에 구독자가 10만 명을 넘었습니다. 서윤의 팟캐스트는 순식간에 화제가 되었습니다. 포털 사이트 실시간 검색어에 올랐습니다. 라디오 조작 사연, 한밤의 위로 논란, MBS 방송 윤리 의혹, 언론도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익명 폭로, 팟캐스트 화제, 방송계 충격, 90년대 인기 라디오 프로그램 사연 조작 의혹, MBS 방송국은 발칵 뒤집혔습니다. 국장 박재우는 긴급 회의를 소집했습니다. 이게 누구 짓이야? 당장 찾아내. 한서윤 전 작가 같습니다. 목소리 분석 결과 그 여자가 미친 비밀유지 서약도 안 했다더니 민도훈도 패닉 상태였습니다. 국장님 어떻게 해야 합니까? 제 이름도 곧 나올 것 같은데 일단 부인해. 익명 폭로는 신빙성이 없다고 해. 하지만 청취자들이 믿고 있어요. 댓글 보셨어요? 재우는 책상을 쳤습니다. 그래서 증거가 있냐고. 증거. 하지만 그들은 몰랐습니다. 서윤에게 테이프가 있다는 것을. 서윤은 조심스럽게 폭로를 이어갔습니다. 한 번에 모든 것을 털어놓지 않았습니다. 조금씩 시간차를 두고 공개했습니다. 그리고 청취자들의 제보도 받기 시작했습니다. 저도 그때 인터뷰했었는데 제 말은 절반이 잘렸어요. 광고 협찬받은 제품을 무조건 좋게 말하라는 지시를 받았습니다. 제보가 쏟아졌습니다. 서윤은 그것들을 검증하고 정리해서 에피소드로 만들었습니다. 한 달 후 구독자는 50만 명이 되었습니다. 그때 뜻밖의 연락이 왔습니다. 차다인이었습니다.
선배님, 저예요, 다인이요. 만나서 얘기할 수 있을까요? 드릴 게 있어요. 서유는 고민 끝에 만나기로 했습니다. 조용한 카페에서 만났습니다. 다인은 야위어 있었습니다. 선배님, 죄송해요. 진심으로. 저도, 저도 힘들어요. 예전만 같지 않아요. 도훈 선배는 저한테 모든 책임 떠넘기고 국장님은 압박하고 다인은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냥 살아남으려고 했는데 이게 살아남는 게 아니더라고요. 서유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이거요. 다인은 USB를 꺼냈습니다. 최근 몇 년간의 내부 메일이요. 광고주 압력, 사연 조작 지시, 게스트 섭외 비리. 다 있어요. 왜 이걸 주는 거야? 선배님 말이 맞았어요. 이건 잘못된 거예요. 그리고 저는 더 이상 공범이고 싶지 않아요. 서유는 USB를 받았습니다. 고맙다고는 안 할게. 괜찮아요. 저는 그냥 덜 나쁜 사람이 되고 싶어요. 다인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선배님, 끝까지 해주세요. 우리 대신. 그리고 카페를 나갔습니다. 서유는 USB를 쥐고 한참을 앉아 있었습니다. 서유는 USB를 확인했습니다. 수백 개의 메일이 저장되어 있었습니다. 광고팀장이 프로그램 팀에 보낸 메일, 시옷이응 화장품 협찬 조건으로 긍정적 멘트 필수, 부작용 관련 사연은 절대 선정하지 말 것, 국장이 작가들에게 보낸 메일, 이번 선거 기간 특정 후보의 불리한 내용 자제, 상부 지시, 게스트 섭외 관련 메일, 기억지으젠터 소속 연예인 출연 조건으로 소속사 홍보 필수, 멘트 사전 검토, 모든 것이 거래였습니다. 서유는 카세트 테이프와 USB 파일을 종합해서 특집을 준비했습니다. 제목은 사라진 사연을 찾습니다. 생방송 특집. 그리고 팟캐스트 역사상 처음으로 실시간 생방송을 선언했습니다. 공지를 올렸습니다. 이번 주 토요일 밤 10시 실시간 생방송을 진행합니다. 과거 라디오 프로그램에서 방송되지 못한 사연, 잘려나간 인터뷰, 조작된 내용들을 공개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증언도 받겠습니다. 댓글이 폭주했습니다. 드디어 꼭 보겠습니다. 진실을 밝혀주세요. 토요일 밤 10시 서유는 옥탑방 책상 앞에 앉았습니다. 마이크를 켜고 카메라를 켰습니다. 생방송 시작. 실시간 접속자 수 25만 명. 안녕하세요. 오늘 당신의 마지막 밤이 아니라면 진행자 한서윤입니다. 처음으로 실명을 밝혔습니다. 저는 25년 동안 MBS 한밤의 위로 프로그램 작가였습니다. 그리고 오늘 그 25년 동안 숨겨졌던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채팅창이 미친 듯이 올라갔습니다. 서유는 하나씩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1999년 조작 사연, 2004년 광고주 압력으로 잘린 노동자 인터뷰, 2007년 국장과 DJ의 거래, 2010년 선거 개입, 그리고 최근 몇 년간의 광고 비리와 게스트 섭외 문제까지 증거도 함께 제시했습니다. 물론 민감한 부분은 모자이크 처리했습니다. 저는 실명을 거론하지 않겠습니다. 하지만 관련자들은 알 것입니다. 본인들이 무엇을 했는지. 채팅창에 증언이 쏟아지기 시작했습니다. 1999년 그 사연, 제 친구가 그때 후원금 보냈어요. 충격받았어요.
2004년 잘린 인터뷰의 당사자입니다. 증언하고 싶습니다. 서윤은 실시간으로 연결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증언해 주시겠어요? 네. 저는 당시 디그치 자동차 하청 공장 노동자였습니다. 산재 사고를 당했고 라디오에 제보했습니다. 인터뷰도 했습니다. 하지만 방송은 나가지 않았어요.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20년이 지났지만 아직도 기억합니다. 그날 PD님이 전화해서 울면서 사과하시던 목소리. 죄송합니다. 방송 못합니다라고. 그 후 저는 포기했습니다. 세상은 변하지 않는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오늘 작가님이 이렇게 말씀해 주시니까 조금 위로가 됩니다. 채팅창이 눈물 이모티콘으로 가득 찼습니다. 생방송은 3시간 동안 이어졌습니다. 수십 명의 증언이 쏟아졌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서윤은 카메라를 똑바로 보며 말했습니다. MBS 방송국 국장 박재훈, DJ 민도훈. 처음으로 실명을 거론했습니다. 당신들이 스스로 나와서 해명하십시오. 저는 더 이상 익명으로 말하지 않겠습니다. 저는 한서윤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진실입니다. 생방송이 끝났습니다. 실시간 접속자 최고 기록 80만 명. 다음 날 모든 언론이 보도했습니다. MBS 라디오 조작 의혹, 전 작가 실명 폭로, 방송통신심의위원회, MBS 조사 착수, 국장 DJ 해명 요구 빗발. 방송국은 더 이상 침묵할 수 없었습니다. 생방송 이후 일주일 여론은 들끓었습니다. MBS 방송국 앞에는 시민단체와 청취자들이 모여 진상규명을 요구했습니다. 진실을 밝혀라. 방송 윤리 지켜라.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긴급조사위원회를 구성했습니다. 국장 박재훈은 일단 댁이 발령됐습니다. 민도훈은 모든 프로그램에서 하차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SNS에 장문의 해명문을 올렸습니다. 저는 몰랐습니다. 작가들과 제작진이 만든 내용을 믿고 진행했을 뿐입니다. 하지만 결과적으로 제가 청취자 여러분을 기만한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댓글은 차가웠습니다. 몰랐다고? 당신도 공범이었잖아요. 20년 동안 한 번도 의심 안 했다고요? 실망했습니다. 그리고 해명문 마지막 문장이 화제가 되었습니다. 그동안 제가 사랑한 건 청취자가 아니라 제자리였습니다. 죄송합니다. 유일하게 진심으로 보이는 문장이었습니다. 조사가 진행되면서 더 많은 진실이 드러났습니다. 광고주 압력은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정치 개입도 여러 차례 있었습니다. 게스트 섭외 비리, 후원금 횡령 의혹까지 불거졌습니다. 국장 박재훈은 결국 사퇴했습니다. 경영진 일부도 책임을 지고 물러났습니다. 그리고 MBS는 공식 사과문을 발표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께 깊이 사과드립니다. 우리는 방송의 본질을 잊고 상업성과 정치적 이해관계에 흔들렸습니다. 모든 프로그램의 제작 과정을 전면 재검토하고 피해자들에게 보상하겠습니다. 하지만 서윤에게는 뜻밖의 제안이 들어왔습니다. KBM 공영방송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한서윤 작가님, 저희가 새로 준비하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청취자 권리와 미디어 윤리를 다루는 대담 프로그램인데 연출을 맡아주시면 어떨까요? 서윤은 잠시 망설였습니다. 조건은 좋습니다.
그리고 작가님의 경험과 용기가 필요한 프로그램입니다. 생각해 볼게요. 전화를 끊고 서윤은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다시 방송국으로 돌아간다? 좋은 조건이었습니다. 안정적이었습니다. 그리고 의미 있는 프로그램이었습니다. 하지만 서윤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며칠 후 KBM에 답장을 보냈습니다. 제안 감사드립니다. 하지만 거절하겠습니다. 이유를 여쭤봐도 될까요? 저는 다시 그 건물 안으로 들어가고 싶지 않습니다. 대신 밖에서 그 건물이 제대로 일하는지 지켜보는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이해했습니다. 아쉽지만 존중하겠습니다. 서윤은 결정했습니다. 자신만의 길을 가기로. 서윤의 팟캐스트는 계속 성장했습니다. 구독자는 100만 명을 넘었습니다. 후원금도 꾸준히 들어왔습니다. 서윤은 옥탑방에서 나와 작은 사무실을 얻었습니다. 그리고 간판을 달았습니다. 파도 스튜디오. 왜 파도냐고 청취자들이 물었습니다. 파도는 멈추지 않잖아요. 계속 밀려왔다가 밀려가고 또 밀려오고 우리의 목소리도 그렇게 계속 나아가야 한다고 생각해서요. 파도 스튜디오는 단순한 녹음 공간이 아니었습니다. 서윤은 이곳을 목소리를 되찾는 공간으로 만들고 싶었습니다. 익명 사연만 읽지 않았습니다. 실제 청취자들이 직접 출연했습니다. 자신의 얼굴을 보이고 자신의 목소리로 이야기했습니다. 직장에서 성희롱을 당했지만 신고하지 못했습니다. 가족에게 커밍아웃하고 싶지만 두렵습니다. 빚 때문에 고통받고 있지만 아무에게도 말하지 못했습니다. 서윤은 그들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연결해 주었습니다. 무료 법률 상담을 해주는 변호사, 심리 상담을 해주는 전문가, 같은 문제를 겪은 사람들의 커뮤니티. 파도 스튜디오는 단순한 방송이 아니라 문제를 해결하는 플랫폼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특별 게스트를 초대했습니다. 1999년 조작된 기적의 사연의 실제 인물. 당시 보험사 직원의 조카로 가짜 환자 역할을 했던 남자였습니다. 지금은 40대 중반이 되어 있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25년 전 거짓말의 얼굴이었던 사람입니다. 그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저는 당시 23이었습니다. 작은 아르바이트 정도로 생각했습니다. 보험사에서 연기 좀 해달라고 했고 저는 그냥 했습니다. 하지만 방송이 나간 후 제 인생이 꼬이기 시작했습니다. 사람들이 알아봤습니다. 기적의 청년이라고. 하지만 저는 환자도 아니었고 기적도 없었습니다. 어느 날 진실을 아는 사람이 저를 찾아왔습니다. 너 사기꾼이지? 라고 했습니다. 저는 부인했지만 소문은 퍼졌습니다. 직장에서 잘렸고 친구들이 떠났습니다. 그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25년 동안 저는 그 거짓말의 그림자 속에서 살았습니다. 하지만 오늘 처음으로 진실을 말합니다. 저는 가짜였습니다. 그리고 그 사실이 제 인생을 망쳤습니다. 채팅창이 조용해졌습니다. 그리고 댓글이 올라오기 시작했습니다. 용기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당신도 피해자였네요. 이제 진짜 인생을 사세요. 서윤은 그에게 말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나와주셔서 이제 그 그림자에서 나오셨으면 좋겠어요. 그날 방송 이후 파도 스튜디오는 더욱 유명해졌습니다. 구조적으로 침묵당했던 사람들이
하나둘 찾아왔습니다. 성폭력 피해자, 직장 내 괴롭힘 피해자, 부당 해고당한 노동자, 차별받은 소수자. 서윤은 그들에게 마이크를 건넸습니다. 당신의 이야기를 해주세요. 더 이상 숨기지 마세요. 그리고 방송 말미에 항상 같은 멘트를 했습니다. 우리가 듣지 않는다면 그들은 아무 말이나 할 겁니다. 하지만 우리가 듣기 시작하면 그들도 말을 조심할 수밖에 없어요. 몇 년이 흘렀습니다. 파도 스튜디오는 이제 작은 커뮤니티 공간으로 성장했습니다. 방송 스튜디오뿐 아니라 교육 공간, 상담실, 모임 공간까지 갖추었습니다. 청소년 미디어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했습니다. 여러분, 마이크는 무기입니다. 하지만 책임도 따릅니다. 진실을 말하세요. 하지만 타인을 함부로 심판하지는 마세요. 시니어 1인 방송 클래스도 열었습니다. 나이는 숫자일 뿐입니다. 60살에도 70살에도 새로운 이야기를 시작할 수 있어요. 노동자, 청년, 돌봄자들을 위한 이야기 나눔 모임도 정기적으로 열렸습니다. 한 고등학생이 서윤에게 물었습니다. 선생님, 만약 다시 돌아가서 옛날 방송국에 남을 수 있다면 그러시겠어요? 서윤은 잠시 웃다가 대답했습니다. 아니요. 왜요? 거기가 더 안정적이고 유명하잖아요. 그땐 마이크가 제 것이 아니었어요. 제가 쓴 대본도, 제가 만든 콘텐츠도 모두 다른 사람의 이름으로 나갔죠. 서윤은 스튜디오를 둘러보았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적어도 제 목소리만큼은 제 거니까요. 학생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멋있어요, 선생님. 고마워. 너도 내 목소리를 찾길 바라. 그날 저녁 서윤은 혼자 스튜디오에 남았습니다. 녹음 장비를 정리하고 책상을 닦고 창문을 열었습니다. 밤바람이 들어왔습니다. 시원했습니다. 벽에는 오래된 카세트 테이프들이 액자에 담겨 걸려 있었습니다. 이진우 PD가 남긴 그 테이프들. 스승님 고마워요. 이 테이프 덕분에 저는 진실을 말할 수 있었어요. 서윤은 낡은 콘덴서 마이크를 쓰다듬었습니다. 25년 동안 방송국에서 썼던 그 마이크, 해고될 때 몰래 챙겨 나온 유일한 물건이었습니다. 너 때문에 여기까지 왔어. 마이크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서윤은 알았습니다. 이 마이크가 자신을 여기까지 데려왔다는 것을. 다음 날 아침 새로운 게스트가 도착했습니다. 30대 여자였습니다. 그녀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저는 대기업에서 일하다가 부당 해고당했어요. 하지만 싸울 용기가 없었어요. 그런데 선생님 방송 듣고 용기가 났어요. 서윤은 미소 지으며 마이크를 건넸습니다. 여기 앉으세요. 그리고 이야기해 주세요. 당신의 목소리로. 여자는 마이크 앞에 앉았습니다. 녹음이 시작됐습니다. 서윤은 조용히 듣고 있었습니다. 창밖으로는 아침 햇살이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파도 스튜디오의 간판이 햇빛에 반짝였습니다. 그리고 간판 아래 작은 문구. 오늘이 당신의 마지막 밤이 아니라면 내일을 위해 단 한 문장만이라도 당신 편에서 말해보세요. 서윤은 생각했습니다. 마이크가 꺼진 날 나는 끝났다고 생각했어. 하지만 그날이 진짜 시작이었어. 녹음이 끝나고 여자가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제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아니에요.
제가 감사하죠. 용기 내주셔서. 여자가 나가고 서윤은 다시 혼자 남았습니다. 하지만 외롭지 않았습니다. 벽에 걸린 수백 통의 편지, 책장에 꽂힌 수많은 사연, 그리고 매일 쏟아지는 청취자들의 메시지. 선생님 덕분에 포기하지 않았어요. 당신의 목소리가 저를 구했어요. 이제 저도 제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서윤은 웃었습니다. 25년 동안 누군가의 목소리가 되어 주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자신의 목소리로 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목소리가 다른 사람들에게 용기를 주고 있었습니다. 창밖으로 새들이 날아갔습니다. 자유롭게. 서윤도 그랬습니다. 자유로웠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누군가는 자신의 목소리를 잃어버린 채 살고 있을지 모릅니다. 직장에서, 가정에서, 관계에서 자신의 이름이 아닌 다른 누군가의 이름으로 살아가고 있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기억하세요. 마이크가 꺼진다고 목소리가 사라지는 건 아닙니다. 누군가 당신을 침묵시키려 한다면 그건 당신의 목소리가 강력하다는 증거입니다. 한서윤은 48배 모든 것을 잃었습니다. 하지만 그 자리에서 진짜 자신을 찾았습니다. 오늘이 당신의 마지막 밤이 아니라면 내일을 위해 단 한 문장만이라도 당신 편에서 말해보세요. 당신의 목소리는 당신의 것입니다. 오늘도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아요와 구독은 이야기를 만드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다음 이야기에서 또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